자, 어디 쉬었나요? 잠깐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갈게요. 지금 이제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 못하고 있더라도 이제 기본 큰 틀은 좀 알고 계시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 세부적인 내용이나 문제는 여러분이 아직 풀 수 없어. 아직은 못 푸니까 일단 뭐 그런 형태가 있다 정도는 기억하시라고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이 기반시설 설치장비 개량 이 파트를 공부하고 있거든요. 아까 우리 기반시설들은 도시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말한다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느 시나 어느 군이든 기반시설은 다 있어요. 있어야 사는 거니까. 없으면 살겠어요? 여러분 수도 없으면 살겠어요? 전기 없어도 못 살겠죠? 그러다 우리 기반시설들이에요. 근데 이 기반시설들 중에서 부족한 것은 설치하고 또 낡은 것은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설치정비 개량을 하고자 할 때는 뭘로 결정한다겠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그게 결정이 되면 그 시설을 우리 뭐라 부른다겠죠? 도시군 계획시설. 그죠? 결정된 시설을 공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것을 우리 뭐라 부른다고?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됐죠?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시나 군마다 다르겠지만 A라는 시에서는 5개를 결정했다. 그럼 이 결정된 요놈의 도시군계획시설이잖아요. 그죠? 결정됐죠? 그럼 이걸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들어가는 것 아니라겠죠? 먼저 무슨 계획을 수립한다겠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합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3년 이내 공사가 들어갈 것을 1단계 집어넣고 3년 이후에 들어갈 것은 2단계. 그래서 1단계, 2단계 집행계획을 세운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정하기 나름이니까. 알겠죠? 그럼 이제 그 중에서 공사 들어갈 것을 공사하는 것을 시설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자, 공사가 빨리 들어가야지 늦게 오랫동안 집행을 안 하면 이 사람들은 고통이 크다겠죠? 고통이 클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들 보호할 수 있는 또 조치가 필요하긴 해요. 필요하긴 하고. 자, 시설 사업이라 하는 것은 절차는 크게 말하면 먼저 뭐가 정해진다겠죠? 시행자가 정해지고 시행자가 정해지면 시행자는 공사를 어떻게 할 거라는 계획을 짠다겠죠? 그 계획을 무슨 계획을 한다고? 실시계획.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인가권자에게, 인가권자는 보통 거기 시도에서 써있잖아요. 우리 간에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알죠? 실시계획 인가가 나온다는 것은 계획이 통과됐다는 의미예요. 계획이 통과돼야만 공사를 할 수 있다. 공사하는 걸 뭐라 한다고요? 사업을 시행한다. 그죠? 공사 끝나면 중공사 받으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잖아. 중공사 받으면 이제 그 시설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될 거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도시공계 시설 사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됐죠? 자, 도시공계 시설 사업은 결정된 요놈 5개를 설치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A시에서. B군은 또 다르겠죠? B군은 B군대로 또 결정된 것을 설치할 거다. 자, 그렇게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것은 시행자가 누가 될 것이고 등등 내용 공부할 것이고 실시계획 내용은 어떻게 되고 인가를 어떻게 하고 이 철저하게 다 나중에 공부할 것들이야. 또 사업 시행할 때 시행자 보호하기 조치 6가지 나오거든. 이것도 다 공부할 내용들이고. 알겠죠? 그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살을 붙인다고 생각하시고 일단은 이렇게 진행될 거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대목 하나하고 또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이야기했죠. 오랫동안 미집행이 됐을 때 소유자 등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죠. 그거 이제 정리할 거예요. 자, 페이지로는 3페이지입니다. 자, 미집행 시 보조치고요. 자, 문제 들어가기 전에 그 아랫부분 보게 되면 제일 밑에 써놨죠. 자, 미집행 시에 소유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예요. 그 제일 밑에 보시면 일단 아까 이런 땅을 뭐라 부른다겠죠? 도시군계획 시설 부지. 알겠죠? 그럼 시설 부지. 도로 뚫겠다. 학교가 건설되는 장소다. 주차장이 들어올 장소다. 그것을 우리 뭐라 한다고요? 도시군계획 시설 부지. 그러면 도시군계획 시설 부지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을 허용해 준다. 못하게 한다. 못하게 해야 되겠죠? 당연히 여기 도로를 뚫어야 되는데 여기에 뭐 건축물 짓고 있으면 어떻게 해? 알겠죠? 도로 부지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못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10년 미집행 나오죠? 자, 시설 결정되고 10년 동안 사업이 진행이 안 돼. 여러분, 말이 10년이지. 엄청난 세월이죠? 자, 여러분 생각해봐. 우리 여기 살고 있잖아. 살고 있는데 어차피 이 집은 철거될 거잖아요. 도로가 뚫려야 되니까. 도로가 이렇게 뚫리니까 여긴 다 철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결정이 되고 10년 동안 사업이 안 들어오면 이 사람들은 고통이 클 거 아니에요. 그죠? 아까 말한 것처럼 만약에 지붕에서 물이 새면 지붕을 개량하고 싶어도 돈 들기 싫잖아요. 철거될 집인데. 그래서 양둥이 받쳐놓고 살거나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10년 동안 양둥이 받쳐놓으면 양둥이 값만 더 장난이 아니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통이 심하고 당연히 매매는 안 될 것이고 나갈 수가 없잖아. 누가 저 집을 살겠어요. 자, 이해되죠? 그래서 10년 동안 이렇게 미집행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럴 때 보완성 조치가 거기 정리해놨네요. 자, 매수 청구제도라는 것이 있어요. 뒤에서 공부할 거니까 매수 청구가 있고 또 지방의회에서 해제 공고를 할 수도 있고 또 해제 위반 신청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핵심은 매수 청구 제도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뒤에 정리해놨고요. 또 20년 미집행 보이죠? 자, 결정되고 나서 20년 동안 미집행이래요. 20년이면 여러분 생각해봐. 여기 일때 예를 낳았다면 20년 지나면 군대 간다 그랬네. 알겠죠? 그동안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있어. 계속 시설 부지로 묶여 있는 거죠. 묶여 있어. 근데 20년 동안 진행이 안 되면 이제 이 시설 결정한 거, 이 시설 결정은 뭐가 된다? 실효. 실효는 뭐죠? 효력을 상실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더 이상 이제 도로 부지다 아니다. 아니다. 이제 풀리는 거야. 그죠? 말이 20년이지 굉장히 긴 세월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20년 동안 사업이 진행이 안 될 때는 이제 시설 결정이 실효가 돼. 대신 이제 실효제도는 중요한 건 20년 되는 날에 실효가 됩니까? 다음 날에 실효됩니까? 다음 날에. 그래서 여기 항상 나오는 기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20년 된 날, 다음 날 받으시면 되겠고, 이게 이제 그 위에 기출문제 보시면 30의 문제 이게 나왔죠? 30의 문제. 자, 도시의 시설인데 가로에 들어갈 내용 해가지고 물어봤죠? 여기 이제 뭐냐면 요 실효 규정은 보통은 지문 하나감에서 지문. 알겠죠? 근데 작년 30회 때는 한 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어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그거 다 맞히는 문제예요, 이것은. 알겠죠? 이 문제 틀린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공부 좀 한 사람들은. 안 한 사람들은 무조건 틀렸을 것이고. 자, 그래서 몇 년 지날 때까지 시행이 안 되면 20년. 그럼 제가 그때 효력을 잃는다는데 실효 규정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실효되는 것은 20년 되는 날이다, 아니면 다음 날이다. 다음 날에.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매수 청구 제도를 공부해야 되는데, 여러분 한 장 더 넘겨보시면, 매수 청구 보인가요? 자, 그래서 매수 청구를 하나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보시면, 자, 매수 청구 제도라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소유자들이에요. 여기 있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들인데, 일반적으로 요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게 있죠? 돈 많이 받고 빨리 나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런데 10년 동안 미집행이잖아요. 10년 동안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이 사람들은 언제까지 묶여 있을 줄 모르잖아. 그죠? 이제 이게 풀리려면 20년, 앞으로 10년 더 기다려야 돼. 20년 동안 미집행이면 이제 해방은 되니까 말 그대로. 근데 실효해봤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20년 동안 요 집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해봐. 철거될 집에서. 알겠죠? 그래서 굉장히 고통이 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년 미집행이 되면은 자, 요 땅을 또는 요 건축물, 요 집을 팔고, 자, 매수 청구란 말이 뭐죠? 자, 매수 청구가 뭐예요? 내 걸 매수해라. 내 걸 사가라. 알겠죠?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내 거 팔고 나갈 수 있는 제도. 매수 청구 제도입니다. 누구한테 팔까요? 보통 사람은 안 살 거 아니야, 여기. 누구에게? 시행자나 뭐 시장 군수에게 팔고 나가는 거예요. 알겠죠? 팔고 나갈 수 있는 제도가 뭐라고요? 매수 청구 제도입니다.
알겠죠? 이게 아주 중요한 제도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도 아주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을 또 절차를 이해를 좀 해두시고, 매춘구 문제는 워낙 출제가 많이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단 의미는 알겠죠? 이 매춘구는 어떤 제도라고요? 오랫동안 시설이 결정되고 오랫동안 미집행, 공사가 안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일단 공사가 들어와야지 보상금 결정하고 돈 받고 내일 보내고 공사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몇 년 동안 미집행이라고? 10년 동안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요 소유자 등이 내 걸 사가라, 매수해가라 라고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매수 청구 제도는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매수는 내 걸 사가라는 이야기죠. 내 걸 매수해라. 또 청구기 때문에 여러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준 것에 불과하지 청구권은 반드시 또 사야 되는 건 아니죠. 그 과정을 이해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과정은 이렇게 보면 보세요. 자, 매수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자가 있어. 여기 매수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자가 있어. 다 청구하는 거 아니에요. 법에 의한 거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진 것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 뒤에 4페이지에 박스 보이죠? 그거 하나 보시면서 딱딱 보시고 무조건 여기는 한 문제 나온다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출제가 많이 됐던 파트예요. 봐두시면 됩니다. 자, 매수 청구권자가 우리 매수 의무자가 있어. 매수 의무자. 자, 이자에게 내 걸 사가라 라고 매수 청구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내 걸 사가라 매수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 청구권자는 누가 매수 청구를 할 거냐? 한마디로 고통을 심하게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호조치라니까. 알겠죠? 그래서 보호조치이기 때문에 아무나 청구하는 게 아니라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무조건 10년이었다 다 매수 청구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 정한 것은 거기 써였죠? 보시면 4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10년입니다. 자, 한마디로 자, 시설이 결정되고 자, 우리 도시구역 시설이 결정되면 고시 되겠죠? 시설 결정된 거야. 관리로 결정된 거죠. 그래서 몇 년 동안? 10년 동안 미집행입니다. 미집행은 사업을 시행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공사가 안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 땅이 지목이 뭐일 때만 가능하죠? 대. 자, 그럼 지적과지 공부 안 들어갔죠? 지목이 대란 것은 여러분 뭐죠? 대지하고 또 대는 틀려. 알겠죠? 지목을 분류하는 거니까. 우리 용도지목주의죠? 지목이 대라면 일단 한마디로 건축 등을 할 수 있는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지목이 대니까. 그래서 지목이 대입니다. 자, 그리고 누구? 토지 소유자입니다. 알겠죠? 물론 자, 요 대목에서 봅시다. 일단이 가장 기본부터 잡습니다. 자,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자죠. 매수 청구권자니까 매수 청구권이라는 권리를 가진 자들이에요. 이런 권리를 가진 자란 것은 일단 몇 년 동안 10년 사업 시행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미집행. 그죠? 또 다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땅들 다 청구하는 게 아니라 도로 부지에 쭉 땅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는 논도 있고 밭도 있고 막 있을 거 아니야. 산도 임야도 있고. 자, 그러면 다 하는 게 아니라 지목이 뭐 해야 돼요? 대. 그죠? 그러니까 지목이니까 토지가 되겠죠? 토지에 지목이 있지. 건축물에 지목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권이 있는 거예요. 아무나 있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다시 봅니다. 뭐라고? 10년. 이게 도시공계획 시설 결정 고시되고 나서 10년 또 미집행입니다. 그리고 지목이 뭐라고요? 대. 그리고 토지 소유자입니다. 까지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또 들어갑니다. 여기서 10년을 딱 정해줬잖아. 계산하면 딱 나오겠죠? 계산 딱 하면 나와. 결정 고시된 시점이 있으니까. 딱 10년 여기서 쉬울 것이고. 그 다음에 지목이 돼도 법으로 다 정해져 있으니까. 알겠죠? 지목이 된지 잡종지 다 나와 있으니까 지목이 될 때만 가능합니다. 자, 문제는 토지 부분 하나 봅니다. 자, 토지 소유자인데 그럼 문제는 자, 여기 땅이 지목이 돼야 알겠죠? 지목이 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갑이야. 그럼 갑은 매수청구권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토지하고 건축물 소유자가 다를 수 있죠.
그잖아. 건축물은 을의 것일 수도 있잖아요. 건축물 소유자는 청구 못하느냐 이 문제지. 제 말 이해됩니까? 지목이 되니까 법에는 토지란 말을 써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건축물이나 정착물 소유자는 청구를 못할 거냐 이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보충해가지고 토지 소유자이지만 건축물 등의 소유자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도 포함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목이 된 토지 소유자지만 건축물 소유자도 청구할 수 있어요. 이 말은 토지하고 건축물 다를 때 이야기겠죠? 소유자가 다를 때. 그래서 꼭 문제에서 건축물을 제외한 토지 소유자라면 틀려. 건축물 소유자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정착물 소유자도 청구할 수 있고 그래요. 됐나요? 하나 그거 보충해 주시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미집행의 의미를 뭘로 볼 거냐. 여기 이제 하나의 참 쟁점입니다. 사업을 진행 안 했다는 것이 언제 안 하는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거기는 빠졌으면 나중에 우리 본 수업에서 실시계획 실효제도도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할 거예요. 1월 달에. 근데 미집행 의미는 이럴 수 있거든. 보세요. 아까 우리 자 여러분 도시공계획 시설사업 기억나죠? 시설사업은 어떻게 진행한다고 했어요? 제일 처음에 뭐? 시행자가 지정이 돼야 되겠죠? 아까 했잖아. 그 다음 뭐?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죠? 작성. 오케이. 그리고 나서 뭘 받아야 돼? 인가 나와야 되겠죠? 천보고처럼 표정 짓지 마시고 방금 전에 했잖아. 왜 이렇게 다들 표정들이 무거워? 자, 집중 안 하면 못 따라와. 어렵다고 하면 집중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돼. 알겠죠? 지금 차라리 보고 있지만 지금 딴 생각하시는 분이 3명 보여 내가. 딴 생각하지 말고 집중하세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해야 되는 것들이라니까. 그리고 11, 12는 기본 중에 상기본을 공부한다니까. 이것도 안 잡아놓으면 나중에 더 내용 들어가면 어떻게 할 거야. 알겠죠? 뒤죽박죽 더 어렵다고. 내가 그때는 나 몰라요. 공법 싫어요. 공법을 안 하고는 중개 합격 못해. 이해하겠죠? 공부 안 하면 공법 무조건 사입점도 안 나와. 가락자 수두르게. 알겠죠? 사입점 밑에 올해 시험도 사입점 5번 이상 수두르게. 놀렸다니까? 알겠죠? 그럼 여러분 2차 과목 다른 거 다 100점 맞아도 공법 가락 넣으면 합격이 못해. 그래, 사입점 맞는 게 어려워, 여러분. 제대로 기본을 알아야지 그래도 사입점 맞아. 잘 집중해서 보시라고요. 이건 기본도 상기본이라니까. 내용 공부해야 돼, 지금. 내용들 건너뗐잖아. 알겠죠? 아까 제가 시설 보면서 가슴이 확 막혀가지고 건너뗐어, 이제. 그거 다룰 때가 아니다 싶어서. 그럼 여러분 진도만 늦어져. 빨리 알아야 될 걸 못 알아. 제 말 무슨 말 알겠어요? 남들보다 늦다니까. 지금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1년 빨리 가야 안 가요. 금방 간다니까. 눈 보면 그 다음 뭐 한다겠어. 꽃 핀다겠잖아. 그 다음에 뭐 한다겠어. 비 내려. 끝. 그 다음에 뭐예요? 낙엽지잖아. 시험 끝이야지. 낙엽지면 여러분 낙엽만 떨어져 나도 떨어져. 끝이라니까. 1년 간다니까. 정말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뭐 어렵다 하지 말고 어려운 건 똑같다겠다니까. 어려운 건 어차피 어려워. 뭐 민법은 쉬울 것 같아 처음 공부하는데. 개론 쉬울 것 같아 처음 할 때. 다 어려워 처음에는. 중개사법 쉽다고? 처음에는 어려워 다. 뭐든지. 되게 빨리 잡으라겠잖아. 어렵다고 붕 놔둬버리면 여러분 3월달 제외했고 그때 뭐 5월달도 공법을 먹었다가 이미 늦었어. 알겠죠? 그럼 일단 30회 시험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어. 늦은다니까. 그래서 초반에 막 제가 닥달한 이유가 초반에 못 잡아놓으면 할 시간이 안 나와 나중에는. 알겠죠? 그것은 여러분이 제 말 안 믿고 누구 말 들으려고 그래. 옆에 사람 말 듣지 말어. 옆에 사람 들으면 옆에 사람 학교한 사람 보면 다 내 이야기 한다. 옆에 주변에 학교 하신 분들 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한 3개월 공부했다고. 뭐 기출문제 하나 봤으니까 합격했다고 옆에서 말하죠? 다 뻥이야 뻥. 여러분 학교 가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학교 가면 그냥 학원 안 다녔어. 그냥 한번 책 봤나? 뭐 이렇게. 학교 가면 뭔 말을 못 하겠어. 알겠죠? 다 뻥이야. 이거 어떻게 한 2, 3개월 공부해서 합격하겠어? 이야기했잖아. 그런 사람 있긴 있다니까. 있긴 있어. 아주 예배야. 어떤 사람이라겠어. 그런 사람들은. 그죠? 중고등학교 때 뭐 전교 1, 2등 하거나, 알겠죠? 뭐 S대학교 나오고 막 이런 아주 탁출한 사람 빼놓고는 대부분은 이거 2, 3개월 공부해서 합격 못해. 이야기했잖아. 어디 전교 2등 하신 분 계세요? 중고등학교 때? 꼴등? 뒤에서 1등이네. 아니면 시간이 필요해, 시간이. 그죠? 이런 5과목이 보통 이야기 아니고 또 우리 공법은 법이 몇 개야, 지금.
그죠? 그러니까 어렵다지 말고 최대한 집중해서 잡으시려고 하고, 지금도 또 지자체장 물어보면 또 헷갈리겠지, 지금. 지금 2주 지났으니까 헷갈리게 됐는데, 시도지사, 도지사 막 구분 못하고 있으면 안 돼. 알겠죠? 그런 것들 지금 시간 있을 때 정리하시라고. 이제 풀타임 시간 들어가면 1월달부터는 시간도 쫓기고 복습할 것도 많고 여러분 쫓겨. 미루지 말고 지금 하란 건 하세요. 에? 알겠어요? 정말 그렇지 않으면 시험 합격 못 한다니까. 합격 못 하면 여기 앉을 이유가 없잖아. 떨어질 시험 보려고? 왜 봐 떨어질 시험을? 그죠? 돈 들어가면서? 제 말 명심하세요. 정말 거의 다 코스로 온다니까. 그래서 매번 잔소리 하는 거예요, 제가 초반에는. 근데 나중에 잔소리도 안 해. 이제 포기해줘도. 알겠죠? 이미 5월달 넘어가면 이제 그때 하락해도 필요 없어. 이미 늦었어, 그때는. 알겠죠? 이미 늦었어. 답이 딱 떨어진 사람 보여요, 그때는. 이미 떨어지겠다 몇 번이 보이는데. 알겠죠? 아, 여러분들 제가 1, 2년 상대받겠어요, 여러분? 제가 강의를 좀 오래 했거든요. 알겠죠? 여러분들 상대를 엄청 많이 해봤기 때문에 딱 보면 다 보인다니까. 지금 관상도 이미 다 봤다. 합격, 불합격을. 딱 보인다니까. 여러분 생각해봐. 동일업종에 오랫동안 근무하면, 장사 오래 하신 분들, 딱 손님 들어오면 물건 살지 안 살지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똑같아, 저도. 여러분 딱 첫날 본 순간 합격, 불합격 이미 다 어느 정도 이마에 써져. 딱 앉아있는 자세부터 시작해서 눈빛 보면 저는 다 알아. 알겠죠? 공부할 사람, 안 할 사람 딱 보인다니까? 알겠죠? 진짜로 그래. 저 사람 2개월 못 가겠는데 정말 2개월 안에 학원도 사라져. 딱 보인다니까. 이건 사람이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알겠죠? 이게 저는 어떻게 코스 간 걸 여러분들 다 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따라만 오죠. 따라만. 애우란 걸 애우고 제발. 그죠? 그렇게 가야지 빨리 갈 수 있어. 그래야지 이 공부 어려운 걸 어느 정도 잡아놔야 될 거 아니야. 초반에 못 잡아놓으면 나중에 못 잡은다니까. 알겠죠? 나중에는 치여가지고 못 봐. 민법도 해야지. 개론도 해야지. 뭐 할 것이 한두 개 해야지. 뭐 민법 개론은 쉽게 알 것 같아, 여러분? 민법 개론 해갖고 쉽게 60점 넘을 것 같아? 한참 공부해야 되고, 그것도. 됐죠? 그러니까 팍팍 잡어. 머리를 좀 샤프하게 좀 해, 샤프하게. 알겠죠? 눈빛들이 좀 약간 풀렸어. 눈에 좀 총기가. 알겠죠? 총기가 막 잡아먹을 듯이 지금 보세요. 무섭네요. 그렇게 해. 그래서 아까 했던 거잖아. 그러니까 또 소리도 크게 잠 오니까 크게 하시라고. 알겠죠? 제가 물으면 크게 대답하세요. 요즘 다 마스크 쓰고 있어가지고 누가 말하냐 뭘 아는지를 못 알아먹겠네. 옛날에 마스크 안 쓸 때는 대답 안 하고 있으면 제가 막 지적도 막 그러거든. 그래서 소리가 좀 크게 나고 잠도 깨고 그거 좋아. 근데 요즘 다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말을 한지 안 한지 내가 지금 이게 파악이 안 되네, 파악이. 자, 어쨌든 자, 시설 사업은 절차 간단해요. 시행자 지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행자가 누가 되는가 이렇게 말씀 안 드렸어. 지정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겠죠. 시행자가 인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간다고? 사업을 시행할 거 아니야. 근데 우리 미집행이라는 것은 사업 시행을 했다는 이야기, 안 했다는 이야기야? 안 했다는 이야기지. 그럼 문제는 봐봐. 경우수는 3가지가 나오잖아. 이런 건 외우는 게 아니에요. 책에도 안 나와 있는 거야. 한번 생각해봐. 그럼 우리가 사업을 시행을 안 했다는 것은 경우수가 3가지인데 어차피 그건 이해만 하고 넘어가서 왜냐면 요것 매수 의무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3가지는 첫 번째, 시행자도 지정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10년 동안 시행자 지정도 안 할 수 있잖아. 그럼 당연히 뒤에는 다 없겠죠. 알겠죠? 그럼 미집행이잖아. 그죠? 자, 두 번째. 시행자는 지정을 했지만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사업 시행을 못 했겠죠. 그죠? 또 세 번째는 시행자 지정도 했어. 실시계획도 했어. 근데 사업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경우수는 3가지 나오잖아. 미집행이라 할 때는 사업이 안 들어간 거니까 어차피 분류하면 경우는 3가지죠. 시행자도 지정 안 할 수도 있고 10년 동안 또 시행자는 지정했지만 실시계획도 아직 인가가 통과 안 된 경우도 있고 세 번째는 실시계획 인가도 나왔는데 공사를 안 한 경우도 있고 그럼 미집행 경우수는 3가지가 나오잖아요. 알겠죠? 그럼 이제 어디까지를 미집행으로 볼 거냐 이 문제입니다. 3가지 다를 미집행으로 볼 거냐 아니면 어디까지 볼 거냐 이 문제예요. 우리 법에서는 실시계획 인가 나온 거 있죠? 여기는 미집행으로 안 봅니다. 여기는 공사를 진행한 걸로 보는 거야. 그래서 미집행을 할 때는 이 2가지를 의미하는 거야.
시행자도 지정을 안 했거나 또 지정은 했더라도 실시계획 인가도 통과를 안 받은 경우, 작성도 안 했거나, 알겠죠? 자, 실시계획 인가 등이 나온 경우는 제외라고 써졌다 내가. 그거 보인가요? 실시계획 인가 등 상당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란 말 보이죠? 그래서 미집행으로 안 본다는 이야기야. 왜냐하면 실시계획 인가까지 통과됐다는 것은 공사 진행을 시도를 하고 있다고 보는 거야. 거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제 복잡해진 게 있어. 법에서 볼 때는 이게 시행자가 노력은 한 거잖아. 인가까지 받도 노력은 했잖아요. 사업 시행을 한 걸로 보거든.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것 때문에 매수 청구를 제한시키는 요인이 생길 수가 있거든. 자, 그 과정은 내가 1월 달에 실효 규정 설명하면서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단 미집행에서는 실시계획 인가 등을 받은 경우는, 자, 실시계획 인가 등 이게 나왔다면은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미집행이 아니니까. 제 말 이해돼요? 자, 실시계획 인가까지 나왔다면은 매수 청구를 행사 못하는 거예요. 자, 매수 청구 못하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 또 그냥 살아야지 뭐 방법이 없잖아. 제 말 알겠어요? 계속 양동이 받쳐놓고 비 새면 집에 들어올 때마다 쌍쇼 덤에도 들어오고. 그러잖아. 여러분 일단 이사 가려고 마음먹으면 집에 정이 떨어지잖아. 그죠? 그리고 또 새집 막 견본주택 보고 나면 새집 좋잖아요. 견본주택. 그거 보고 가서 우리 집 보니까 이제 찌글찌글 해가지고 그냥 집에 있기도 싫고. 그죠? 또 집에 뭐 공사를 하고 싶어도 돈 들기도 싫고. 그냥 견디고 있는 거지. 그게 고통이 심하잖아요. 또 당연히 뭐 집가나 뭐 집값 이런 건 보나마나 뭐 푹 떨어져 있을 것이고. 이거 당연히 도로부지인데 무슨 가격이 오르게 해서 푹 떨어졌겠지. 매매도 안 되고. 알겠죠? 누가 와가지고 요 집 뭐 내가 참고로 돼지 축사로 쓰려니까 그냥 주라 뭐 이런 사람이 생기고 기분 나쁘게. 제 말 이해돼요? 그렇게 고통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치예요. 알겠죠? 보호 조치가 이것도 여러분 옛날에는 없던 제도예요. 알겠죠? 물론 들어오긴 이제 2000년도에 들어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것도 없었어. 없으니까 무조건 그냥 견디고 있어야 돼. 언제 공사 들어올지 모르고. 제 말 이해돼요? 그리고 이게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집이 그럴 수도 있어. 속으로 그래? 나는 아파트 살게 안 그래? 누가 어떻게 될지 몰라. 여러분이 당사자가 될 수도 있어요. 됐나요? 자, 그래서 자, 매수 청구권 행사하려면 봅니다. 자, 매수 청구권자는 누구라고요? 요거라도 정리합시다. 또 매수 청구 누구라고? 10년 미집행인 지목이 뭐라고? 대인 토지 소유자인데 건축물 등 소유자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대신 실시계획 인가 등 절차가 진행됐다면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미집행으로 안 본다. 알겠죠? 그래서 미집행 의미는 제가 설명드렸어요. 절차를 다 알으셔야만 미집행 의미를 알겠죠? 그렇게 봐두시면 돼요. 자, 이제 매수 청구입니다. 청구를 누구한테 할 거냐? 이게 매수 의무자입니다. 청구 상대방이야. 매수 청구하는 거잖아요. 자, 매수 청구를 누구한테 할 거냐? 자, 거기 써졌죠? 근데 요건 이렇게 정리하세요. 보시면 아까 우리 미집행에 의해서 시행자가 지정이 안 될 수도 있잖아. 그죠? 자, 우리 시행자가 지정이 안 됐다면은 10년 동안 시행자 지정도 안 될 수 있잖아. 그러면 누구에게 매수 청구한다? 시장 군수. 1번 의미 알겠어요? 1번에 그 시장 군수 써놨죠? 시장 군수는 어쩔 때 청구하라고? 시행자도 지정이 안 됐을 때. 됐죠? 자, 두 번째. 시행자가 지정이 됐다면 누구에게 청구한다? 시행자에게 청구하는 거야. 시행자가 매수 의무자입니다. 그 순서 알겠어요? 시행자가 지정도 안 됐다면 누구에게 청구하라고? 시장 군수. 지정이 됐다면 시행자에게. 자, 또 시행자가 지정이 됐는데 별도로 설치 관리 의무자가 따로 지정이 됐어. 자, 이 말은 뭐냐면 아까 우리 시설이 도로도 있고 학교도 있고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도로에 대해서만 우리 도로공사가 설치관리 의무자라고 따로 지정을 했어. 도로만. 알겠죠? 그러면 이때는 누구에게 청구한다? 그 설치관리 의무자에게 청구하는 거야.
그 순서 알겠습니까? 시행자가 지정되고 별도로 설치관리 의무자가 그 시설만 따로 정해졌다면 그 설치관리 의무자에게 청구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또 여기도 설치관리 의무자라 하더라도 설치 의무자가 따로 있고 또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어. 아까 설치의무자 도로공사고 관리 의무자는 도로공단이다. 서로 다르잖아. 그렇다면 누구에게 청구하라고? 설치 의무자에게 청구하는 거야. 그 순서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 매수 청구의 상대방, 우리 매수 의무자라 하거든. 자, 매수 의무자는 거기 시장 군수, 시행자, 설치관리 의무자 3개 나오잖아. 자, 순서를 어떻게 오라고? 자, 처음에 시행자가 지정이 안 됐다면은 누구에게 청구하라고? 시장군. 시행자가 없으니까. 근데 시행자가 지정이 됐다면 시행자에게 청구하는 것이고, 또 시행자가 지정됐더라도 별도로 그 시설만 설치관리 의무자가 따로 지정이 됐어. 그때 누구에게 청구하라고? 설치관리 의무자에게. 만약에 설치하고 관리 의무자가 서로 다르다면은 누구에게? 설치 의무자에게. 설치 의무자에게. 관리 의무자가 아니고 설치하는 것하고 관리하는 거 아시잖아요. 도로 공사하는 것하고 도로를 관리하는 거. 됐죠? 그렇게 받으시면 돼. 이게 매수 의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자들이 이 매수청권자가 이자들에게 이자들 중에 뭐 시장으로 청구하는 것도 있고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도 있고 그러겠죠. 매수 청구를 하는 겁니다. 까지는 알겠죠? 그럼 매수 청구의 의미는 뭐라겠죠? 내 걸 사가라는 이야기죠? 내 땅 사가라, 내 집 사가라 라고 청구하는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은 팔고 나가기만 해도 성공이야? 그럼 계속 묶여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팔고 나갈 수 있게끔 해준 제도가 매수 청구 제도예요. 대신 아까 말처럼 청구를 한 거잖아요. 우리 청구한다고 해서 그럼 매수 의무자가 반드시 매수해야 될까요? 그죠? 우리 청구라는 것은 상대방이 반드시 해야 될 건 없잖아요. 그죠? 내가 상대에게 돈 빌려주라 그러면 그 사람 무조건 돈 빌려줘야 되는가? 아니잖아요. 똑같아. 그래서 매수 청구하면 매수 의무자가 매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알겠죠? 청구권이기 때문에. 우리 청구권이라는 건 원래 그래요. 상대에게 요청, 부탁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상대가 들어준 건 아니에요. 대신 매수 의무자는 매수할 것인가 말 것인가 매수 여부죠. 이건 결정을 해줘야 되겠죠? 법에서 하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반드시 매수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매수 여부를 결정하는 거야. 그럼 청구가 들어오게 되면 매수 의무자는 매수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고 또 매수를 안 하기로 거부 결정을 할 수도 있겠죠. 알겠죠? 청구 들어가면 뭐 시행자가 됐든 시장 군수가 됐든 매수 청구를 받았잖아요. 그럼 받으면 매수 결정을 할 수도 있고 매수를 거부 안 한다고 결정할 수도 있어. 이게 매수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은 해줘야 돼요. 알겠죠? 자, 청구 들어오면 얼마 이내 결정하라고? 얼마가 써놨죠? 얼마 이내? 6개월 이내. 매수 청구가 들어오면 6개월 이내 매수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꼭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자, 매수 청구가 들어오면 자, 매수 청구를 하게 되면 6개월 이내 매수를 하여야 한다. OX. X. 매수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매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결정은 해줘야 돼. 결정이. 한마디로 여러분 생각해봐. 우리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이야기했어. 그러면 빌려준다 안 빌려준다 말은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그렇지. 근데 보통은 빌려주라고 하면 말 안 하고 전화 꺼버리죠. 자꾸 오면. 그거 준다는 이야기야 대체. 그죠? 한다 안 한다 결정해주라는 이야기예요. 매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돈을 빌려줄 수도 있고 안 빌려줄 수도 있는데 일단 결정은 해주라. 그런 이야기고요. 자, 이 중에서 매수 결정이 나오면 자, 매수 결정이 나오면 이때는 매수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매수해야 돼. 매수 의무입니다. 이제 결정이 나오면 매수해줘야 돼. 이제 거부 결정 나오면 매수 안 하겠다는 이야기니까 매수할 필요가 없고. 이해돼요? 자, 그러면 매수 결정이 나오면 매수는 얼마 이내 해야 돼? 얼마 이내? 2년 이내. 알겠죠? 2년 이내 매수를 해야 됩니다. 자, 절차름 나겠어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매수 청구의 중요도는 굉장히 크고요. 의미가 있는 제도고 우리 시험용으로도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매수 청구의 의미는 여러분 이야기했죠?
이렇게 시설이 결정되고 시설 부지에 있는 땅들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이 땅들이 오랫동안 미집행, 장기 미집행이거든. 이 중에 되는 10년이죠. 그럴 때 소유자 등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는 이야기지. 그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매수 청구 제도입니다. 매수 청구에 우리가 20년 미집행이면 아까 뭐 있었죠? 실효가 돼버렸죠? 그때는 이제 시설 결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도로 부지가 아니에요. 하지만 10년 미집행입니다. 그럴 때 매수 청구 제도가 있다. 그 매수 청구는 청구권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 매수 청구권자가 누구고 누구한테 청구할 거냐? 알겠죠? 매수 청구권자가 매수 의무자에게 청구하는 것이에요. 매수 청구권자는 다 인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 법의 규정에 따라서 몇 년, 10년, 미집행, 사업시행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지목이 뭐일 때만 돼. 그리고 토지 소유자이지만 건축물 등 소유자로 청구할 수 있다. 됐나요? 그럼 지목이 대가 아닌 데는 매수 청구해 못해? 못하지. 그죠? 그 차이는 뭐냐면 지목이 대일 때 건축을 할 수 있는데 시설 부지에서는 건축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되기 때문에 고통이 심한 거야. 알겠죠? 지목이 대가 아닌 데는 건축을 못하니까 뭐 제한받고 논이면 어때요? 그냥 농사 짓고 있으면 되는 거지 뭐. 아무 피해가 없어. 알겠죠? 논이면 그냥 농사 지으면 되잖아. 10년이든 20년이든. 이게 피해가 없어. 근데 지목이 되면 내가 공장도 짓든지 창고를 지을 수 있는데 묶여버리잖아. 그걸 지은다 못 지은다? 못 져. 시설 부지는 개발행위 못하게 하거든. 제 말 이해되죠? 그래서 고통이 큰 데가 지목이 대일 때 고통이 크기 때문에 지목이 대만 가능해요. 됐죠? 토지 소유자고 아울러서 토지하고 건축물 소유자가 다를 때는 건축물 소유자도 청구할 수 있다. 누구에게 청구할 거냐? 매수 의무자죠. 그죠? 그럼 아까 제가 미집행의 의미를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시행자가 지정이 안 될 수도 있다겠죠? 시행자가 없으면 누구에게? 시장군수에게. 시행자가 있다면 시행자에게. 자, 시행자가 있어도 별도로 그 시설만 설치관리 의무자를 따로 정해줬다면 설치관리 의무자에게. 거기까지 알겠어요? 그렇게 이해해 놓으시고요. 자, 매수 청구를 하면 매수 의무자는 반드시 매수해야 되는 건 아니라겠죠? 그죠? 그래서 매수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은 해줘야 돼. 얼마 이내 하라고? 6개월. 6개월 이내에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결정은 두 가지 나오겠죠? 매수 결정이 나올 수도 있고 매수를 안 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고. 됐나요? 그러면 매수 거부 결정 나오면 매수 안 하니까 뭐 할 말 없는 것이고 일단 매수 결정이 나오면 이때는 매수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얼마 이내? 2년 이내. 6개월, 2년. 자, 구별해서요. 숫자 바꿔 잘 나오니까 구별해 두시고. 자, 문제를 이제 볼까요? 매수 거부 결정 나오면 저 사람들은 10년 기다려가지고 청구했잖아. 또 6개월 지나서 예를 들어서 거부 결정 나온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은 매수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안 하겠다고 나와버렸잖아. 그러면 또 이 사람들 위해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래서 매수 거부 결정이 나오거나 이럴 때는 허가를 받아서 일정 건축은 가능하게 해줍니다. 알겠죠? 요 지역이잖아. 원래 요 지역은 건축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건축 못하게 돼 있어. 시설 부지기 때문에. 알겠죠? 근데 이렇게 매수 거부가 되거나 이럴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될 시장군수. 허가 받아서 일정 건축은 가능하게 해줍니다. 자, 그 일정 건축을 그 밑에 써놨죠? 그 밑에 보면 봅니다. 제일 밑에 매수 거부나 거부할 때 조치 써놨죠? 허가 받아서 다음에 건축은 가능하다. 자, 건축 가능한 게 3층 이하의 뭐? 단독주택입니다. 예, 공동주택은 못 들어요. 알겠죠? 다세대 열집 이런 거 못 들어요. 단독주택. 또 3층 이하의 일종 근린생활시설. 또 2종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 줄여서 앞으로 근생이라 그럴 거예요. 근생.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어디? 그것도 잠깐만 설명드리면 그러면 근린생활시설이 뭘까요? 하나 근린이 나오면 우리 가까운 이웃 생각하면 돼. 우리가 가까운 데서 생활할 때 필요한 시설들이야. 곧 이 말은 자, 여러분이 만약에 아파트 살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보통 아파트 살다가 필요하면 자, 세탁소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죠? 그죠? 조그만 마트 있어도 없다 돼. 다 편의점 마트 다 있잖아, 아파트 앞에. 그렇게 되면 우리 근린 생활시설들이야. 또 우리가 가까운 데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에요. 그 근린 생활시설이 1종이 있고 또 2종이 있어. 요 차이는 이렇게만 이해하세요. 나중에 종류 다 외울 것도 아니니까 일단 1종은 좀 가까운 데 있는 거, 2종은 좀 걸어 나가서 있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자, 이 말은 자, 여러분 아파트 앞에 바로 나가면, 바로 아파트에 나가면 뭐 있어요? 어디 아파트 자체는 한번 생각해봐. 보통 뭐 있어? 편의점이지. 또? 다 몰라? 뭐 있어요? 얼른. 미용실 있어 없어? 세탁소 있죠? 또 조그만 중개사 사무실 있어 없어? 있죠. 또 태권도장 있어 없어? 있죠. 조그만 애들 보는 학원들 다 있잖아. 그 전부 다 일종 근생들이야. 바로 나가면 있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노래방은 있어 없어? 없죠. 노래방 좀 걸어 나가야죠. 노래 입장은 그건 2종이에요. 2종.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2종은 좀 더 걸어 나가서 있는 거 생각하시고 1종은 가까운 데 있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것은 허가받으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또 한 가지 공작물 설치도 가능하다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 결정에서 매수 의무 있으면 매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매수를 해야 되는데 또 두 가지입니다. 자, 매수를 해야 될 때 매수 방법하고 아울러서 자, 매수 가격 등입니다. 자, 매수하는 방법하고 매수 가격 등인데 제가 다 표로 적어놨어요. 자, 매수하는 방법은 거기 써놨죠? 뭐가 원칙이다? 현금 주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채권을 발행해서 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그래서 저 매수하게 되면 시행자가 매수하게 되면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현금 주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채권을 발행해서 줄 수도 있다. 자, 여러분 채권의 의미는 뭐죠? 채권은 미래가치죠? 미래가치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청구해서 받을 돈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 사람들이 만약에 매수청구에서 매수 결정이 나왔어. 매수를 한대. 매수할 때 기본적으로 현금하고 채권이 있으면 보통 사람들은 뭘 선호하죠? 현금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죠? 근데 좀 여유가 있어. 내가 여유가 있고 미래 가치를 생각한다면 채권이 더 유리하겠죠. 또 채권 나중에 청구하는 거니까. 그럼 나중에 집값 오르고 집값 오르고 막 그러면 땅값 오르고 하면 채권이 더 유리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문제는 이 채권은 그냥 주는 건 아니죠. 이걸 주려면 소유자에게 물어봐야 돼, 안 물어봐야 돼? 그렇지. 이제 시행자가 만약에 매수한다면 시행자가 우리 소유자에게 소유자가 이러면 있겠죠? 우리 매수 결정된 소유자들이 소유자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시행자가 매수를 할 거잖아요. 매수하는 돈 주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금을 주는 게 원칙인데 여기 소유자에게 물어보는 거야. 현금 받을래요? 채권 받을래요? 각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사람들이 원하면 자 3번은 나는 채권 주세요. 알겠죠? 그러면 채권 주는 거야. 알겠죠? 원하지 않으면 다 뭘 주는 거예요? 현금을 주는 거예요. 현금. 끝까지 알겠어요? 그래서 일반적 현금 원칙이 현금 주지만 채권을 발행할 수 있어요. 대신 채권 발행에 관한 중요한 것. 자, 이 채권을 우리 뭐라 부른다고요? 거기 밑에 써놨네.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뭐라 한다고요?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것도 한 문제감이에요.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은 모든 매수 의무자가 발행하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중요한 건 첫 번째, 매수 의무자가 누구일 때만 발행합니까? 지자체일 때만 발행합니다. 알겠죠? 이 채권은 지방채거든. 지방채이기 때문에 매수 의무자가 누굴 때만요? 지방자치단체. 그럼 이건 이 경우죠? 여기 시장군수일 때. 시장군수면 시군이지 지자체잖아요. 이럴 때만 채권을 발행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꼭 잘 나오는 게 한국토지주택공사.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줄여서 제가 토주공이라 할 거거든. LH공사 아시죠? LH공사 들어보셨죠? 이게 한국토지주택공사예요. 줄여서 토주공입니다. 그럼 토주공은 채권 발행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매수문자가 누굴 때만 발행한다고? 지자체일 때만 발행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또 원하는 경우에만 발행합니다. 알겠죠? 매입 지자체고 플러스 뭐다?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발행합니다. 아까 물어본다겠죠? 자, 물어보는데 전부 현금을 주라 그래. 그럼 채권 발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알죠? 원할 때만 발행합니다. 이렇게 보시고 또 발행 규모는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초과 금액에 대해서 발행합니다. 3천만 원 초과되는 초과 금액에 대해서 발행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자, 저기 집 있고 예를 들어 땅 있고 한다고 봅시다. 예, 갑의 거야. 예, 갑의 거예요. 그럼 갑이 매수 청구해가지고 매수 결정이 됐어. 그럼 이제 시행자가 매수무자인데 매수무자 지자체란 이야기죠. 시행자가 시장공수일 때 지자체일 때 자, 우리 갑에게 물어보니까 갑이 채권 주라고 그래요. 원했죠? 원하면 채권 발행하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갑의 이 가액이 집 땅 합해서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야. 5천만 원이? 알겠죠? 그러면 이 5천만 원을 다 줄까요? 이제 물론 감정가입니다. 감정 5천만 원인데 5천만 원을 채권 발행해 준다? 그게 아니고 3천만 원을 초과할 때 초과 금액이니까 얼마를 발행한다는 이야기야? 2천만 원. 곧 이 말은 5천만 원이면 3천은 현금 주고 2천만 원은 뭐다? 채권을 발행하는 게 원할 때. 알겠죠? 3천만 원을 왜 현금 줄까요? 자꾸 애울라가지 마시고 한번 이해만 좀 해보시라고. 왜 현금 줄까? 이사 가야 돼? 안 가야 돼? 이사 가면 현금 있어도 없어야 돼. 아, 돈 한 푼 채권만 갖고 이사 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3천만 원은 보장해 주라는 이야기야. 제 말 이해되죠? 그러니까 채권은 3천만 원 초과되는 초과 금액에 대해서 발행합니다.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채권 발행을 했죠? 이 채권은 상환기간이 있죠? 상환기간 나중에 돈으로 받는 거예요. 상환기간은 10년 이내 범위에서 조례가 정합니다. 이게 10년 이내 범위이기 때문에 조례란 말은 지방마다 틀릴 수 있다겠죠? 그래서 어떤 지역은 5년이든 7년이든 정하기 나름이에요. 10년 이내 범위에서 조례가 정한다. 그 기간이 지나면 돈으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돈으로 이제 찾는다. 그 찾는 상환 시점에서 여기 가격이 많이 올라 있으면 돈을 많이 받을 것이고 의외로 가격이 떨어져 있으면 손해보는 것이 채권이죠. 어쩔 수 없지. 채권은 미래가치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상환기간 10년 이내입니다. 또 이자 쳐주죠. 이율은 1년 만기 정기 예금 우리 금리가 있죠. 그러니까 평균 이상이 1년 만기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율도 지급합니다. 자, 절차는 지방재정법이 준용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채니까 알겠죠?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발행 절차 등이 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한 가지만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매수 결정해서 매수해야 될 거 아니야. 보세요. 매수해야죠? 매수하는 방법이잖아. 매수 방법은 뭐가 원칙이라고요? 현금을 주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알겠죠? 채권 발행은 누가 한다고? 매수무자가 지자체일 때, 또 원하는 경우 이때만 발행합니다. 알겠어요? 토주공이 발행하는 거 아니야. 다른 모든 시행자가 발행하는 거 아닙니다. 매수무자가 누굴 때만? 지자체일 때 발행한다. 또 소유자가 원할 때만 발행합니다. 원하지 않으면 다 현금 줘야 돼요. 자, 그리고 발행 규모는 얼마라고 했죠? 3천만 원 초과되는 초과 금액에 대해서 발행하는 것이 도시공격 시설 채권이에요. 됐죠? 나중에 채권 4가지 나오는데 이거 출발점입니다. 알겠죠? 도시공격 시설 채권. 도시공격 시설 채권 언제 발행하죠? 매수 청구에서 매수 결정이 됐을 때. 그럼 결정된 토지 등 소유자가 몇 명 안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결정 안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알겠죠? 그 자들 중에서 원할 때만 발행하는 것이고 매수무자가 누굴 때만 발행한다고? 지자체일 때만 발행합니다.
알겠죠? 이게 도시공개 시설 채권이에요.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매수 가격 중요하죠. 얼마에 매수할 거냐? 매수 가격이죠. 이것도 틀리게 여러 번 나왔죠. 거기 제가 가입표 찾았네. 공시지가에 의한다. OX, X. 여기는 뭐가 준용이 되냐면 우리 공토법입니다. 이게 준용이 됩니다. 자, 공토법은 줄임말이야, 줄임말. 알겠죠? 우리 수용사용의 일반법이거든. 공토법 여러분 늘려버리면 우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입니다. 제목 엄청 길죠? 아유, 별로 없어. 우리 시험법이 아니니까. 여기 공토법 준용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공토법에 따른 가격 보상 절차가 있어요. 그게 준용이 돼. 준용된단 말이 뭐죠? 그걸 갖다 쓰겠다는 이야기야. 그 규정을 갖다 쓰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실제 보면 우리 감정가가 중심인데 딱 감정가로만 가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공토법 내용은 우리 시험법은 아니기 때문에 안 물어볼 거니까 매수 가격은 어떻게 정한다고? 공토법이 준용된다까지만 아시면 돼. 됐죠? 공토법은 줄임말. 무슨 말 알겠어요? 줄여서 앞으로 공토법이라 할 거예요. 공토법 준용. 그거 써놨잖아. 매수가격 보인가요? 오케이. 준용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여기 여러분들 매수청구의 전체입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아까 우리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된다고 했죠? 결정은 뭘로 하죠? 도시군 관리계획. 알겠죠? 관리계획 결정이 되면 이제 공사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공사 들어가기 전에 무슨 계획을 먼저 짠다겠죠? 단계별 집행계획. 됐죠? 단계별 집행계획은 2단계. 자, 1단계는 뭐라겠죠? 3년 이내에 실시할 것. 2단계는 3년 이후에 들어갈 것. 결정이 되면 시설사업 진행해야 될 거 아니야. 시설사업을 진행할 때 절차는 제일 먼저 뭐부터 나온다 했죠? 시행자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공사 들어가는 사업 시행. 끝나면 준공검사. 그러면 끝나는 거야. 사업이 들어가면 상관없잖아. 사업 들어가면서 돈 받고 나가면 되잖아요. 문제는 사업이 오랫동안 집행이 안 될 때, 여기 토지 소유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겠죠? 그 대표 인재가 매수 청구하고 20년은 뭐라 했죠? 실효 규정. 20년 동안 진행이 안 돼버리면 20년 되는 날 다음 날에 여기 이제 풀리는 거예요. 더 이상 실효 도로부지가 아닌 거야. 됐죠? 도로부지 아니면 이제 건축도 할 수 있고 팔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10년 미집행일 때는 매수 청구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매수 청구는 매수 청구권자가 매수 의무자에게 매수 청구권 행사하는 거예요. 내 걸 사가라고 청구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매수 청구권자 될 거냐? 누가 된다겠죠? 10년 동안 미집행인, 지목이, 대인, 토지 또는 이제 건축물도 들어가니까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가 청구하는 거다. 됐죠? 누구에게 청구할 거냐? 매수 의무자. 어떻게 하라겠죠? 시행자가 지정도 안 됐다면 누구? 시장군수. 지정이 됐다면 시행자에게 청구하는 거예요. 또 시행자가 지정됐지만 그 시설만 별도로 설치관리 의무자가 따로 정해졌다면 그 설치관리 의무자에게 청구하는 거다. 됐죠? 매수 청구합니다. 매수 청구를 하게 되면 매수 의무자는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니라겠죠? 어떻게 하라고? 매수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해 줘야 돼. 얼마 이내 결정하라고? 6개월. 6개월에 하겠죠? 결정은 매수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고 매수를 안 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고. 매수 거부 결정이 나오면 어떻게 된다 했죠? 그 사람들은 그 토지 소유자들은 허가받아서 일정 건축은 허용해 줘. 알겠죠? 원래는 건축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시설 부지니까. 근데 허가를 받으면 일정 건축은 가능하다. 이때 일정 건축은 뭐 나와?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이에요. 또 3층 이하의 1종 근생, 2종 근생. 그리고 뭐 공작물. 됐나요? 자, 대신 거기 밑에 4개 보이는데 어째 나온 김에 그것도 마저 봅시다. 그러면 2종 근생이 가능하더라도 4개 시설은 안 됩니다. 알겠죠? 4개 시설. 거기 떠있죠? 자, 다중생활시설 보인가요? 다중생활시설은 여러분, 우리 고시원 같은 거 생각하면 돼. 알죠? 과거에 이제 고시원들이 지금 다중생활시설로 생각하시면 돼요. 다중생활시설 있고. 다중이 모여가지고 단란하게 안마받고
노래 부르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4개 시설은 다 이건 이종 근생들이거든. 알겠죠? 근데 이종 근생들인데 허가를 받아도 저 시설 부지에서는 이건 못 들어와요. 4개 시설은 어떻게 하라고요? 여럿이 모여서, 이것도 코로나 시대 여럿이 모여서 단란하게 안마 받고 노래 부르면 된다 안 된다? 오케이. 그 4개는 안 되는 겁니다. 됐죠? 그렇게 봐두시고요. 자, 이제 매수 결정이 나오면 매수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몇 년 이내 해야 돼? 2년 이내 해야 돼요. 매수 여부를 결정하는 건 6개월이고 알겠죠? 그리고 매수 결정이 나오면 매수해야 됩니다. 얼마 이내? 2년 이내. 매수할 때 매수 방법은 원칙은 뭘 한다고? 현금을 주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 채권을 우리 뭐라 부른다고?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 알겠죠? 앞으로 줄여서 시설 채권을 말 쓸 거예요. 줄여서 이렇게 시설 채권을 발행합니다. 시설 채권은 다 발행하는 게 아니라 누가 발행한다고? 매수 의무자가 누구일 때만 발행해? 지방자치단체일 때만 발행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뭐 토주거나 기타 다른 자가 발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도 또 어쩔 때만 발행한다고? 원할 때만. 그죠? 원래 현금 줄 걸 대신 채권 주는 거니까 원할 때만 발행합니다. 자, 발행 규모는 얼마? 3천만 원 초과되는 초과 금액이에요. 이것도 2천만 원, 1천만 원 다 틀리게 한 번씩 다 문제 맞는 것들입니다. 3천 초과된 초과 금액에 대해서 발행을 합니다. 그러면 상환기간은 몇 년이네? 10년. 이율은 1년 만기만 기하면 돼. 1년 만기. 그리고 발행 절차는 뭐가 준용된다? 지방재정법. 됐죠? 그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매수 가격 등 가격이나 절차는 뭐가 준용되죠? 줄여서 공토법. 알겠죠? 줄임말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우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거든. 워낙 길기 때문에 줄여가지고 저는 이제 공토법이라는 말 쓰거든. 공토법이 준용된다. 됐죠? 그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매청구 중요한 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자, 밑에 실효 보이죠? 자, 실효는 아까 봤던 거죠. 자, 도시구의 시설 결정구 시되고 나서 몇 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 시행이 안 됐다. 20년. 그러면 그 결정은 20년 된 날 다음 날 효력을 상실합니다. 자, 그럼 다시 앞에 한번 보세요. 앞에 여러분 기출문제 거기 26회 문제 하나 보인가요? 그거 한번 봅시다. 2번 문제. 자, 3페이지에 그 3페이지에 그 위쪽에 2번 문제 보이죠? 2번 문제. 자, 매춘구에 관해서 틀린 것하고 나와 있죠? 틀린 것. 자, 1번. 자, 매수하기로 결정. 그러니까 매수 결정이 나왔죠? 그럼 3년 이내에 매수해야 돼? 2년. 1번 딱 틀린 거지. 그냥 쉽잖아. 알면 쉬운 것이고 모르면 무조건 어려운 것이고. 자, 2년이니까 1번 틀렸고. 2번. 지자체가 매수 의무자일 때는 또 원한다면 채권 발행해서 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맞았고. 또 3번은 그 시설 채권의 상환 기간은 몇 년 이내로 한다고? 10년. 또 4번. 자, 토지 소유자는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했던 게 매수 거부 결정 나온 거죠. 그럼 매수 거부 결정 나오면 허가를 받아서 공작물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 공작물 가능했잖아. 그죠? 공작물 설치할 수 있다. 맞고. 또 5번은 시행자가 정해지면 시행자에게 매수청구할 수 있다. 맞죠? 아까 했잖아. 우리 시행자가 지정이 됐다면 시행자에게 매수청구하는 거야. 시행자가 지정이 안 됐다면은 시장, 군수에게 매수청구하는 것이고. 됐죠? 시행자가 정해졌다면 시행자에게 매수청구할 수 있다. 알고 보면 문제는 쉽잖아요. 그렇죠? 이제 문제는 알고 있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우리 국계법의 정리사항은 일단 여기까지 해서 맞출 거예요. 개발의 허가나 이것은 본수업에서 할 거니까 일단 국계법은 이 정도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했던 것이 여러분 계획구분 정리 드렸어요. 알겠죠? 계획구분이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다 정리했으니까 기억 살리시고 두 번째 날에 했던 것이 용용용 기억했습니다. 용도지역 지구구역 건폐율 용도니까 다 정리했네요. 꼭 기억하세요. 하시고 자, 오늘 세 번째 봤던 것이 기반시설 관련돼 가지고 종류 기억나죠? 어디 또 잊었을 거야 아마. 자, 도시군 계획 시설이 뭐라겠어요? 도시군 계획 시설이 뭐라고?
이게 줄여가 간단히 뭐, 그래, 관리계로 결정된 시설. 도시군 계획 사업은? 도시군 계획 사업이 뭐라고? 관리계로 결정된 사업이라고. 알겠죠? 그러면 도시계획 사업은 세 가지 있다겠죠? 뭐? 도시계획 시설 사업 또 도시개발 사업 또 정비 사업. 그래, 좀 기억 좀 해도. 알겠죠? 간단한 용어들이니까. 그런 말들이 계속 나오거든. 나오는데 시설 부지가 뭔지 뭐, 이거 모르고 쓰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용어를 미리 극복을 해 놓으시라고. 그렇지 않으면 용어 계속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용어 설명할 시간이 우리가 있어, 지금. 알겠어요? 그래서 이번 달 정리 끝났으니까 정리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거 설치한 것을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공부했어요. 시설 사업은 이제 두 가지 걸 봤거든. 일단 이 두 가지 핵심이야. 시설 사업에서는 절차를 간단하게 봤습니다. 절차. 아까 우리 시설 결정되면 그 다음 뭐 한다 했죠? 단계별 집행계획. 그리고 사업이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뭐가 지정된다고? 시행자. 그 다음에 뭐? 실시계획, 인가. 그 다음에 사업 시행. 그 다음에 준공검사의 흐름 정도를 알고 계시고, 그 살 붙이는 건 나중에 할 거예요. 다 붙일 겁니다. 그 두 번째 봤던 것이 미집행 시에 우리 보호조치를 봤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두 가지 봤네요. 매수청구제도하고 실효제도. 알죠? 10년 미집행이면 일단 매수청구할 수 있다. 또 20년 미집행이면 실효된다. 알겠죠? 두 개가 가장 핵심이니까 두 개 정도는 기억하세요. 나 해제 공고나 해제 위반 신청은 나중에 들어갈 거니까 그것은 두 개를 꼭 보시라는 이야기야. 매수 청구는 어떻게 한다겠죠? 매수 청구권자가 매수 문제 청구하는 거예요. 그럼 청구하면 매수해야 된 건 아니고 6개월 뒤에 매수입을 결정한다겠죠? 그래서 매수 결정이 나올 수 있고 거부 결정이 나올 수 있고, 거부 결정 나오면 허가받아서 일정 건축 가능하다. 또 매수 결정이 나오면 매수해야 돼요. 얼마 이내 매수하라고? 2년 이내. 매수할 때는 매수 방법은 현금 주는 게 원칙이지만 채권 발행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채권은 매수무자가 누굴 때? 지자체일 때만 발행해. 그리고도 원할 때. 그죠? 그리고 규모는 3천만 원 초과되는 초과 금액에서 발행한다. 됐죠? 자, 매수 가격은 뭘로 짠다고? 공토법이 준용된다. 까지만 보세요. 됐죠? 꼭 정리해 놓으세요. 아주 중요한 뜻고, 지금 오늘 공부한 것도 문제 다 아까 풀리잖아. 26회 문제.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주에는 여러분 도시개발법을 가지고 정리할 겁니다. 아마 지난번 진도편 나가드렸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서 마치고 오늘 공부한 거 다음 주에 또 물어볼 때 밝게 대답하세요. 다음 주 물어보는데 똑같은 표현 주고 있으면 저 광분하면 난리 납니다, 여러분이. 알겠죠? 목소리 커지기 시작하고 저 큰일 납니다. 저는 조심하세요. 다음 주에 물어볼 테니까 공부해야지 오세요. 자,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